엑스코더를 열고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엑스코드죠. 그리고 이 부분 아이콘들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전에 지금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firstapp.dev이었잖아요. 그죠? 이 이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stepdev의 source도 있고 source 폴더에 mainm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파일 이름인데 번번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저장하지 말고 기존에 한 번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main.m 파일의 내용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소스 코드들을 실행해 보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중에서 이 맨 좌측에 있는 것 이게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예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열고 메인엠이나 메인엠을 클릭하고 우리가 방금 작성한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숫자를 조금 방금 작성한 건데 박스 볼까요? 여기 있군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복사해서 엑스코드의 main.m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다시 다 이어 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도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First App Dev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소스 코드만 계속 바꿔가면서 과제를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나중에 실제 앱 개발 연습에 들어가서는 각각의 앱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파일에 그냥 그대로 내용만 바꿔가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import 부분은 foundation.h라고 하는 것은 master 헤더 파일로 굉장히 많은 헤더 파일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다. 백과사전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으면 되겠군요. 별도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나중에 그 내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건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근데 백과사전에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각 분야별로 다양한 하나의 독립적인 책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책들이 모여서 백과사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들이죠. 복수형이니까.
main이 프레임워크라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군요. 프레임워크, 또 프레임워크, 또 프레임워크,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프레임워크 하나하나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는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어떤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고, 또 어떤 것은 사운드를 처리하고, 어떤 것은 그래픽을 하고, 그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프레임워크라 하는 것. 자, 이것이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실제 우리가 프레임워크들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숫자 틀린 것. 자, 이렇게 엑스코드 4에서 지금 화면은 엑스코드 4예요. 그렇죠? 엑스코드 4에서 맨 좌측에 있는 것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열고 소스 코드에서 메인 M 이 부분만 우리는 계속 바꿔 나갈 겁니다. 아래에 있는 프로젝터는 C 소스 코드, 프로젝트 내에 다른 프로젝트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삽입되어 있는 프로젝트예요. C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삽입을 시켰죠. C와 오브젝트 C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날려버리도록 하고, 일단 메인 M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컴파일하고 런하는 거는 버튼 이거죠. 그죠? Run the active scheme이라고 하는 거,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build succeeded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빌드가 성공했다 뜨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에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코드를 갖다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build and run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죠. build failed. 그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곳이 정확히 이렇게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그죠? 내용을 보면은 undeclared identifier, 그러니까 선언되지 않은 identifier, 식별자,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라고 하는 말은 이제 X코드에서는 심볼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identifier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그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선언되지 않은 단어를 왔다는 거예요. 우리 글짓기 기초로 들어가서 우리가 작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항상 그 단어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장에 기록되어 있거나 우리가 그 의미를 선언하고 정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지금 DASF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언하지도 않았고 정의하지도 않았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딜리트하고 다시 run 하면은 이번에는 build succeed 됐죠. succeed 됐으면은 그 결과를 보시려면은 맨 오른쪽, 그죠? 이게 로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로그 내비게이터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널 창을 열어서 실행한 뒤에 결과를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실행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나씩 되어 있죠. 필더 종류 두 가지 있는데 이런 아이콘 모양이 두 가지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터미널의 실행 화면이 되고, 다음 밑에 이거 삼각자와 연필과 이런 모양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엑스코드 아이콘이죠. 이것은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스택과 똑같아요. 스택 방식입니다. 스택 방식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었던 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내용을 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5와 5가 같으냐? yes. 그렇죠? 그리고 33과 42가 같으냐? no.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실행한 화면이죠. 실행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죠. 자, 터미널 창과 똑같죠? 엑스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트패드나 메모장으로 작성을 하고 터미널에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했던 그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걸 눌러주면 되겠죠. 돌아가기 화면, 그죠? 돌아가기 버튼입니다. 자, 돌아가기 버튼. 자, 여기 화면이 우리가 소스 코드 화면이죠, 그죠? 그 외에 다양한 버튼들도 이제 계속 실행을 하면서 각각의 버튼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New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였죠.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프로젝트를 시작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 이름을 저 같은 경우는 First App Dev라고 지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의 프로젝트를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정한 다음에 자, mainAim이라고 하는 파일이죠. 그죠? mainAim이라고 하는 파일을 우리가 계속 조작할 거예요. 내용을 계속 바꾸고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자료들, 그죠?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몽땅 다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걸 적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메인에서 쭉쭉쭉쭉 적어 나가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엑스코드로서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본 결과입니다.